안녕하세요. 빅뱅 우주론 세 번째 시간입니다. 교과서 16쪽을 펴주세요. 자, 우리가 빅뱅 우주론을 받아들이게 된 거는 두 가지 증거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 첫 번째 증거가 우주 배경 복사입니다. 선생님이 우주 배경 복사를 설명하긴 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엔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뱅 이후에 빛과 입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었는데요. 이 아이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무작위로 섞여 있고 미친 듯이 날뛰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빅뱅 때 생긴 빛들은 빠져나가지를 못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주가 팽창하면서 우주의 온도가 점점 내려가다가 3000 켈빈 정도 되었을 때 뭐가 형성된다 그랬죠? 네, 원자가 형성이 된다 그랬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입자들이 서로 결합을 하면서 양성자, 중성자, 전자들이 결합을 하면서 이렇게 빈 공간이 생기게 되고 이 빈 공간으로 빛들이 빠져나갈 수가 있었어요. 이 빠져나간 빛들이 우주 배경이 된 우주 배경 복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때 나간 빛은 3000 켈빈 정도의 빛이었어요. 자, 이렇게 3000 켈빈 정도의 빛이 빠져나갔지만 우주는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 팽창을 했고 온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었죠. 그래서 가모프가 예측을 하기를 한 3000 켈빈에서 온도가 낮아져가지고 한 수 켈빈 정도의 빛이 우주의 배경 복사가 돼가지고 우주를 채우고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근데 그 예측이 맞다는 거를 이제 나중에 시간이 흐를수록 과학이 발전하면서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그것들을 증명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자, 펜지어스와 윌슨이라는 사람이 발달된 과학기술을 통해서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 오는 3000 켈빈의 빛을 관측하게 돼요. 이렇게 우주 모든 방향에서 3000 켈빈 정도의 빛이 관측되는 거 보니 이 빛이 바로 가모프가 예측한 우주 배경 복사구나 라고 그렇다면 가모프의 말이 맞는구나, 빅뱅 우주론은 맞는 말이구나 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균일하진 않겠지만 전체적으로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 3000 켈빈 정도의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는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된다. 자, 두 번째 증거. 이 두 번째 증거도 선생님이 설명을 하긴 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빅뱅 이후에 만들어진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는 3대 1이라고 가모프가 예측을 했었어요. 자, 그래서 이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실제로 가모프가 예측한 것을 실제로 관측을 해봤더니 진짜로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가 3대 1이라는 것을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빅뱅 우주론은 맞는 말이구나 하고 받아들이게 됐는데요. 그래서 선생님이 질량비가 몇 대 몇이냐고 문제를 냈었는데 많이 맞추지는 않더라고요. 한 70%는 맞았는데 30% 아이들은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점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뱅 이후에 양성자와 중성자 만들어진 양성자 중성자 개수는
한 14대 2 정도 된다고 했었어요. 이 양성자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수소핵과 같다 그랬죠. 수소는 1번이니까 양성자 한 개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양성자는 다른 말로 수소핵이다. 그럼 이때 만들어진 헬륨핵, 시간이 흐르면서 양성자, 중성자가 결합해서 헬륨핵도 만들고 중수소핵도 만들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수소핵과 헬륨핵의 개수를 계산을 해봤더니 수소핵이라는 거는 양성자 한 개를 말하는 거고요. 헬륨핵이라는 것은 양성자 2개 그리고 중성자 2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기 있던 양성자 2개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던 중성자 2개가 결합을 해서 여기 헬륨핵을 만든 겁니다. 이해가 됐을까요? 그래서 수소핵과 헬륨핵의 개수비는 12대 1이다. 이건 개수비예요. 그 다음에 질량. 수소핵 1개, 헬륨핵 1개가 있었을 때 질량비는 어떻게 되냐? 자, 수소는 1번이니까 양성자 1개만 있으면 수소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헬륨은 몇 번이죠? 2번. 20번까지 외워야 돼요. 자, 2번 헬륨이기 때문에 양성자 2개 있을 때 우리가 헬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헬륨핵은 중성자 2개가 있어야 헬륨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얘네들의 질량비는 자, 핵에 들어있는 입자의 개수비가 질량비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1대 4가 된다. 각각 한 개 있었을 때 질량비는 1대 4다. 그러면 보면 빅뱅으로 만들어진 수소핵과 헬륨핵의 개수는 12개하고 1개였어요. 그런데 수소 1개의 질량은 1이고 그 다음에 헬륨 1개의 질량은 4라고 했을 때 얘네들의 전체 질량비는 12대 4 약분하면 3대 1이 됩니다. 그래서 개수비보다는 질량비가 많이 나와요. 그래도 어떻게 개수로부터 질량비를 나오게 됐는지 한번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고 우리가 오늘 하고자 하는 거는 이렇게 가모프가 3대 1 정도로 예측을 했는데 우리가 저번 시간 배웠던 이제 별빛 스펙트럼 같은 기술이 발달하면서 현재 과학자들이 별빛 스펙트럼을 분석을 한 결과 우주의 수소 헬륨의 질량비는 역시 예측한 대로 3대 1이었다. 그래서 빅뱅 우주론을 받아들이게 된다. 두 가지 증거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지구와 생명체를 이루는 원소들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20페이지 펴주세요. 자, 우주를 이루고 있는 원소, 주요 원소들의 질량비를 보면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지만 우주 초기에 빅뱅으로 만들어진 아이들은 수소와 헬륨까지 갖게 못 만들었죠. 헬륨보다 원자 번호가 더 큰 아이들은 더 무거운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은 나중에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지고 그거는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그래서 빅뱅으로는 수소와 헬륨이 대부분 만들어졌고 우주 초기에는 그래서 수소와 헬륨이 대부분이었다. 선생님 썼던 게 다시 한번 지우고 자, 그러면 지구의 주요 원소의 질량비를 보면 자, 지구는 수소와 헬륨이
적고 오히려 철, 산소, 규소 순으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은 아이 한 1, 2, 3등 정도는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철, 산소, 규소. 자, 우리가 중학교 때는 지각을 이루고 있는 주요 원소의 질량비, 오시알페, 카나크마 이렇게 외우는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산소하고 규소가 가장 많았다고 외웠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각이란, 자, 여기가 지구라면 이 지구 바깥쪽, 이쪽을 지표면 부분을 지각이라고 하고 그 안쪽으로 멘틀과 핵이 있죠. 이건 아마 중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지각에서 가장 많은 부분은 산소하고 규소라고 배웠는데, 근데 지구로 놓고 보면, 전체 지구로 놓고 보면 누가 제일 많다고요? 철이 가장 많고, 그 다음 산소, 그 다음 규소. 그러니까 이 철이라는 아이는 지각보다는 안에 핵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구 전체를 놓고 보면 철이 가장 많고, 그 다음 산소, 규소. 그렇죠? 그러니까 우주 초기에 있었던 수소와 헬륨의 비는 오히려 적고 더 무거운 원소들이 더 많아요. 그렇다면 나중에 이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졌다는 건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의 주요 원소의 질량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2, 3등 정도는 알아줘야 된다 그랬죠. 사람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는 산소, 그 다음 탄소, 산소, 그 다음 탄소, 그 다음 수소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왜 그러냐면 자, 우리 몸은 대부분 물로 되어 있죠. 물의 화학식은 뭐죠? 솔직히 물의 화학식은 초등학생들도 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금 대답을 못했으면 정말로 반성을 해야 돼요. 정말 창피한 거예요. 공부해야 됩니다. 물의 화학식. 아직도 대답 못한 친구 있나요? 자, H2O, 물. 자, 그래서 수소하고 산소가 우리 사람 몸에서 많이 차지할 것이라는 거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꼭 날마다 먹어야 되는 게 뭐죠? 영양소가 날마다 먹어야 되는 영양소 탄단지, 그쵸? 탄단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자, 이 아이들의 화학식은 복잡하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이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을 보면 자, C와 H와 O,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고 단백질 같은 경우에만 여기에다가 플러스 질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은 탄소, 수소, 산소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건 산소. 우리가 1, 2, 3등은 알아두자 그랬죠. 그래서 산소, 그 다음 탄소, 그 다음 수소 이런 순으로 많다는 것 알아두시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수소 헬륨보다 더 무거운 원소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별의 진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선생님은 비하고 화학 선생님이에요. 지구과학 선생님 아닙니다. 화학 선생님이에요.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 선생님 이름이 뭐였죠? 대답 안 하는 친구 있네. 모르구나. 정겹다고 해서 정겨운 선생님입니다. 나중에 물어볼 거예요. 안녕.